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익산시 임시종 제3차 산업건설위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권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국 소관 도시개발과 건설과 주택과의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최영철입니다. 2026년도 건설국 소관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대영, 건설과장 박정열, 주택과장 민경수, 도로관리과장 조용섭, 교통행정과장 박종환,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현정입니다. 도시전략사업과 인문택과장은 개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소길령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26년 병오년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의 앞날에 힘찬 기운과 영광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건설국 소관 주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따뜻한 격려와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에도 건설국 전 직원은 시민이 행복한 살기 좋은 익산 건설을 목표로 현장의 최일선에서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미래 성장 동력 구축을 위한 도시개발 및 도시전략 분야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실시하여 변화하는 도시 여건에 대응하며 익산 미래 10년 청사지를 마련하고 명일아파트와 송악동 T스테이션 등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를 통해 주민 편익을 증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함열, 금마, 도시재생 거점 조성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지역균형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호남철도 관문인 익산역의 시설 개선과 광역 복합 환승센터 건립 사업을 통해 국가철도망의 주요 거점역으로서의 성장 동력을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청사 건립공사는 올 2월 주요 시설의 시민 개방을 목표로 마지막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제3 일반 산업단지 확장 조성 사업의 조속한 절차 이행으로 미래 산업 기반의 초석을 다지겠습니다. 둘째, 안전하고 머물고 싶은 익산 건설 및 주택 분야입니다. 시도 및 농어촌도로 11개 노선에 38억 원의 사업비로 도로 확포장 공사를 실시하여 주민교통 편익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기후변화와 반복적인 수해 피해에 대응하여 삼북천 개선복구 사업과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4개소에 대한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항구적 복구와 재발 방지 등의 안전한 방제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신혼부부 청년의 주택 구입 및 전세 보증금 대출 이자 등의 47억 원을 지원하여 주거 빚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노후 공동주택 44개 단지에 8억 원을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빈집 정비 및 철거,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 등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통해 맞춤형 주거복지 향상에 주력하겠습니다. 셋째, 쾌적하고 편리한 도로관리 및 교통행정 분야입니다. 관내 노후 포장도로 및 인도 보수 정비를 추진하여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고 교량 육교, 지하차도 등 시설물에 대한 정기 점검과 유지 보수를 강화하여 시민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불법 광고물의 신속한 정비, 가로등 및 보안 등에 대한 도로 조명 개선 등을 통해 쾌적한 도시 이미지를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율주행 인프라를 구축하고 올 7월부터 자율주행 버스 시범 운영을 시작하여 시민들께 직접 첨단 모빌리티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운수업계 재정 지원을 통해 대중교통 서비스 운영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을 통해 도심 주차난을 해소하고 스마트 주차 체계를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시내버스, 어린이, 청소년 100원 요금제,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으로 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따뜻한 교통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넷째, 고객이 만족하는 차량 등록 분야입니다. 차량 등록에서 취 등록세 납부까지 원스톱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동차 대료 사전 안내 및 홍보를 통해 체납 최소화의 제고율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육 소관 2026 주요 업무 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송일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건설국 업무 보고와 관련하여 미흡한 점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해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직접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소감 부서장들로 하여금 보다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26년 병원년에도 영광과 보람이 가득 찬 의정활동 펼쳐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해야 하자는 양해 요구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네. 그러시면은 도시개발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 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도시개발과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대영입니다. 2026년도 도시개발과 주요 업무 계획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계 이연주 계장, 도시경관계 김선미 계장, 도시계획계 최종욱 계장, 도시개발계 김종수 계장, 도시재생계 조기웅 계장입니다. 저희 도시개발과는 시민이 머무르고 싶은 익산 건설을 위하여 도시경관, 도시재생, 도시개발 및 관리에 전 직원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쪽에서 11쪽 일반 현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되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 성과로는 2년 연속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분야 최우수 기관 표창이 있었으며 마동 고도지구에 대한 해제를 통해 정주 여건 및 도시환경 개선한 바 있습니다. 2025년 공간정보 품질관리 수준평가 최고점 달성으로 대국민 서비스 향상에 기여한 바 있으며 익산대로 10길 외 1개소 도로 개설을 통해 시민 편익 증진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금마면과 함열읍 도시재생사업으로 지역 활성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반성으로는 재원조달 한계로 도시계획도로의 사업의 단계별 추진이 지체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다양한 재원 확보 추진 노력할 것이며 긴급성과 효율성이 높은 사업부터 우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 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7년 12월까지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공간적 범위는 익산시 전역이며 익산 도시관리계획 전반에 대한 재검토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6억 원이 되겠으며 2026년도 예산은 5억 원이 되겠습니다. 2025년도 12월 용역을 착수한 바 있으며 현황 조사 및 분석을 2026년 9월까지 시행, 재정비 계획안을 작성, 2027년도 2월까지 작성하여 관계기관 협의,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결정 고시까지 2027년도 연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익산시 도시관리계획을 5년마다 재정비하는 법정계획으로 도시 여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토지 이용 및 관리 도모사항이 되겠습니다.
18조 모현동 명일아파트 옆 도로 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익산시 모현동 1가 111-7번지 명일아파트 옆 일원으로서 본 사업은 2027년 12월까지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연장은 360m이고 폭은 8m 신규 도시계획 도로 개설 공사로서 총 사업비는 26억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6년도 사업비는 3억 6천만 원으로 현재 2026년까지 그 관련 법 규정에 따라 토지 보상을 완료하여 차질 없는 사업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명일아파트를 비롯한 주변 주택단지의 접근성 제고와 주거 환경 개선, 교통량 분산에 따른 도로 환경 개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19쪽 미불용지 보상 사항이 되겠습니다. 익산시 관내에 대해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 사항으로서 도로 사용료를 지급한다든지 보상에 대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내 신청에 대해서 저희가 면밀히 검토하고 주민들이 효과적으로 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페이지 송악동 T스테이션 평동로 간 도로 개설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모현동과 평화동 5사면과 연결되는 보조 간선도로로서 2026년 상반기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총 연장은 300m, 폭은 25m로서 총 사업비는 64억 300만 원 되겠습니다. 2026년도에는 8억 3,300만 원을 활용하여 연내 6월까지 본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주거환경 개선 및 주민생활 편익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21조 부송 사지구 궁동초 간 도로 확장 및 선형 개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부송 사지구와 궁동초 간 병목 형상 도로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사항은 민원 사항으로서 그 개선 사항을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2026년 연내 완료토록 하는 사업으로서 연장은 242m, 폭은 17m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 원으로서 4월까지 설계 용역을 추진, 연내 추진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2000년 고도의 새로운 숨결 다시 숨쉬는 금마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6년까지 시행되는 사업으로 금마 소재지 일원 16만 690제곱미터에 대해서 일반 근린용으로 정주환경 개선, 백제와 만나는 금리단길, 지역 공동체 강화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33억 3천만 원이 되겠으며 2026년도에 활용되는 예산은 54억 7,400만 원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동구도리 마실사업, 생태주차장, 금마, 공감터 및 선하다실 준공, 집수리 지원사업은 3호를 준공한 바 있으며 서동거실 공사는 2025년 5월달에 착공, 2026년 10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집수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더 주민들과 홍보를 강화하여 25호가 목표 25호가 달성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리단길 조성과 금마상권 개선 사업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주민 참여 프로그램을 추진 주민들에게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역사 문화 자원 및 고도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도시재생 거점 조성을 통하여 주민 역량 강화를 통한 근린상권 활성화와 전통적 이미지의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4조 다함께 즐거운 순환경제 특화도시 하멸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 또한 2026년까지 시행되는 사업으로 하멸시정 일원 18만 5천 제곱미터에 대해서 지역 특화 재생형으로 순환경제활력센터, 청년그린 창업 플랫폼, 스마트 하멸 생활 인프라 구축, 민간 역량 활성화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19억 5천만 원이 되겠으며 2026년도 예산으로는 173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 사항으로는 와라와라 상권가로 조성, 가로등 교체, 보안 등 수리, 순환경제활력센터 및 청년그린 창업 플랫폼을 설계용을 추진한 바 있으며 2025년 12월에 청년그린 창업 플랫폼을 공사를 착공한 바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청년그린 창업 플랫폼은 2026년 연내 완료할 예정이며 순환경제활력센터는 2026년 4월에 공사를 착공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외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추진, 주민 역량에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상권 활성화 거점 조성 및 상권 가로 환경 개선으로 지역 활력 재생을 도모하며 로컬 콘텐츠 개발 및 창업 지역 공간 조성으로 지역 상권 경쟁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테이블 내리고 앉아서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테이블, 네, 중앙 테이블 내리고 앉아서 해주십시오. 이쪽 반대편 의원님들이 안 보이기 때문에요. 네, 의원님들 그 도시개발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거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19페이지 보면 미불용지 보상에 나와 있습니다. 예, 지금 예산이 2억 원 편성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좀 기대 효과와 추진 사항을 보면 미불용지 보상을 통해서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겠다고 목표를 뒀어요. 네네. 예. 이 보상 지연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소송이랄까 민원에 의해서 지연되고 있어요. 네네. 이에 대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선은 소송에 대한 사항은 20년 이상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보상에 대한 내용이 없는 상태에서 저희한테 보상을 청구를 했을 때 저희가 법률적으로는 쉽게 말하면 점유취득 시효에 대한 법률적인 판단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판단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소송까지 가는 사례인데요. 그러다 보니 또 보상에 대한 지연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죠. 우선은 법률에서는 도시 사용료를 지급하라는 판결 외에는 보상하라는 내용은 판결이 안 나는 네. 점이고. 예, 민원 발생 이전에 네네. 이 조사와 안내를 통해서 네네. 이런 부분을 최소화하고 이를 통해서 또 사유 재산을 좀 보호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해 주시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들도 항상 그 부분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 예, 또 다른 질의 하겠습니다. 예, 우리 부송 사지구 21페이지입니다. 예, 예. 우리 부송 사지구가 완공 단계에 있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했어요. 네. 예, 부송 사지구에서 궁동초 간 그 도로 확장 네네. 개선 사업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상당한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 우려 갖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 지금 현재 민원이 있는 부분이 이 곡선이랄까 주변 환경이 상당히 좁아요. 인도가 좁고 네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상당한 그 우려를 갖고 있는데 현재 특교세 2억만 편성했습니다. 네네. 그 예산 2억 가지고 주민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만족할 수 있는지 이 개선 사업이 주민의 만족할 수 있도록 시행할 수 있는지 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우려되는 말씀은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도시계획도로 변목 현상은 어떻게든 한번 설계를 해보자. 그리고 그 외에 민원의 요구 사항은 어디까지 담을 것인가 설계는 해놓고 추가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저희가 정리를 해보자. 우선은 저희들도 이 부분에서는 최대한도로 설계를 한 다음에 네.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추가 단계 네. 목표로 지금 준비 중이다. 네, 예, 앞으로 그렇게 계획하시고 주민 편의에 불편이 없도록 행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신영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미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미선 의원입니다.
이제 제가 여러 번 계속 말씀드렸듯이 그 명일 아파트 도로 개설에 대해서 저는 당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우리 행정에서 추진한다고 했는데 우리 지금 1, 2원의 기본조사 및 재감정을 하신다고 돼 있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가 이제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장기 미집행에 따른 그 지가 상승, 이 토지주와 보상 협의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지금 나머지 잔여되는 필지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5필지지만 그게 건물이나 이런 부분이 붙어 있는 건물이 많습니다. 이제 그런 건물주들의 우려되는 사항도 같이 이번에 조사를 해야 하거든요. 네. 단순히 도로에 들어가는 편입에 붙어 있는 건물도 보상을 해야 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현재 현행법상 2020년에 바뀐 제도가 있습니다. 수용을 하려면 아까 물건이나 기본조사를 전문가로 작성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 전문가 용역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덜 갈 수 있는 방안을 먼저 네. 세우고 네. 네.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보상비를 최대한도로 강구를 해서 차질 없도록 최대한 저희들도 주민들한테 어떤 감정평가서도 의뢰를 받으려고 그럽니다. 그런 보상적인 부분도. 그래서 네. 주민들과 대화하는데 창을 항상 열어놓고 네. 대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 이제 20년 동안 이 도로 개설이 안 돼 있었고 네. 이것 때문에 그 한쪽 도로로만 출근하다 보니 거기가 굉장히 병목 현상이나 밀리는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네. 이제 동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이제 본인의 토지 주에서는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관련 과에서 굉장히 좀 노력을 해서 이렇게 불편 사항이 없도록 좀 해주시고요. 이제 송악동 T스테이션 평동도 간 도로 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네. 이제 너무나 장기간 여기가 이제 계속 장기적으로 그 도로 개설이 안 되고 그 시민 불편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민원도 많이 발생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한테도 이제 얘기를 해주시고 그렇지만 관련 과에서 저는 일할 때 보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구차하게 계속 과장님께 저도 또 다시 말씀드리면 또 과장님도 업무 스트레스도 많이 있을 것 같고 이제 저는 저 나름대로 주민들을 설득시키고 있는 그런 입장이긴 한데요. 최근에 하나 이제 저한테 민원을 주신 내용이 뭐냐면 그 토지주예요. 그 네네. 사거리 토지주에 우리 게시대 설치를 하나 민원을 주신 분이 계세요. 네. 그건 제가 계장님께 따로 이제 설명을 드리긴 하겠지만 네. 이런 게시대 설치를 할 때 토지주와 상의를 하고 하시는지 아니면 우리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하시는지 좀 그 토지에는 하지 않지만 거기에 건물을 질 수 있는 그 토지거든요. 그런데 그 게시대로 그 건물을 막아버린다는 그런 의견이에요. 그분은. 네네. 그런데 그런 게시대 설치를 할 때 토지주하고 상의를 하고 하시는지 아니면 행정에서 토지주의 땅에다는 그 시설물이 설치 안 되니 행정에 일방적으로 설치하는 건지 그거는 제가 계장님한테 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과장님 답변. 우선은 그 지금 안내판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 일정 거리에 표현을 하게끔 돼 있다 보니까 네. 설치를 합니다. 그게 행정적으로 그 행정기관과 협의를 통해서 이제 하는데 첫 번째 저희가 볼 때는 주변에 피해가 없는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네. 그걸 고려를 하는데 향후까지는 저희가 고려 못한 건 아, 사실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는 그냥 논으로 네. 돼 있기 때문에 네. 피해가 없죠. 근데 다만 일정 거리에 그걸 표현을 하게끔 돼 있다 보니 저희가 막연하게 그걸 피해서 네. 이렇게 움직이질 못하는데 그런 부분을 최대한도로 한번 다시 한번 고려해 네, 네. 보도록 그럼 하겠습니다. 이제 그 번지나 이런 토지주의 연락처 같은 거는 계장님하고 제가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어쨌든 이래 우리 도시개발과는 한번 이렇게 무슨 일을 업무를 행위해 놓으면 이거를 다시 바꾸기는 굉장히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네네. 이런 부분을 하실 때 신중하게 그 현장에 한 번 더 관련 과에서도 좀 관심을 많이 가져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영심 네, 이상입니다. 김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저는 우리 이제 가장께 감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작년에 금마초등학교 통행로 예, 예. 확보장애 잘 끝났어요. 네. 그래서 지나가다 보면서 항상 감사하다. 그 농협 그 네. 건물 때문에 많이 힘들었었던데 그거 다 마무리 잘 돼서 네, 네. 학생들이 지나가거나 그 학교 출퇴근하시는 분들 그쪽으로 지나가시는 분들이 참 편하게 이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마무리가 잘 돼서 너무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저는 이제 금마잖아요. 금마하면 여기 보면은 우리가 서동거실 있죠. 네, 네. 이게 언제 마무리되나요? 지금 서동거실은 저희가 지금 현재 그 2026년도 10월까지 좀 준공할 수 있게끔 돼 있는데요. 그 사실 이제 이 시설에 대한 준공은 끝나지만 안에 내부나 이런 부분은 개관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할 땐 12월 정도 가야 되지 않을까 저희들 지금 보고 있습니다. 12월에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안에 시설은 보니까 그 안에 끝날 수 있습니다. 가능해요. 네, 네. 저희가 금마를 이렇게 재생이 워낙 재생이 힘들잖아요. 재생도시를 만든다는 과 자체가 힘든 것 같아요. 네네. 그 도시를 재생으로 새롭게 신도시 같이 만든다는 것이. 근데 이제 금마 같은 경우는 이제 항상 걱정되는 부분이 상가가 있어요. 그죠? 네. 우리 선화다실, 뭐 서동공원, 서동거실, 선화다실 이렇게 양쪽으로 있는데 보면. 그 시장 상가도 어떻게 보면 다 죽었어요. 네. 그죠? 그리고 선화다실도 찾아가기 힘들고, 근데 그 전번에도 얘기했다만 주차장 때문에 문제도 좀 많이 있었고, 그래서 이 재생 사업이라고 그래서 이 건물 짓고 끝내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안에 금마를 전체 활성화시켜서 주민들이 이쪽에서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우리 재생 사업의 가장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건물 짓고 난 다음에 서동거실이나 선화다실 짓고 난 다음에 차후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우선 선화다실 같은 경우는 마을관리 협동조합에서 운영한다고 이제 계획을 내서 지금 운영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관리 토록 하고 있고요. 서동거실은 지금 현재 주민센터하고 연관된 어떤 다양한 시설을 저희가 보완도 들어가고 거기에 이제 주민복지공간도 같이 접목이 되다 보니까 운영 사항은 이제 저 면사무소에서 이제 같이 운영 체계를 좀 잡고 있거든요. 그 금마에 대한 거점 시설은 지금 운영하는 데는 지금 현재 차질은 없이 잘 계획대로 아니, 이제 되고 있습니다. 공사가 항상 지나가다 보면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교통도 네. 불편하거든요. 네네. 근데 그것도 주민들이 다 참고 이해하면서도 이게 잘 됐으면 좋겠다. 네네. 그 옆에 저 상가에서도 이게 잘 돼서 상가도 같이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게 건물만 짓고 우리 과에서 이렇게 빠지는 일이 없이 거기가 또 저는 상가가 많이 죽어 있어 시장 자체가 죽어 있어요. 금마가. 네, 그렇습니다. 그죠? 예, 예. 그래서 이 금마 시장하고 서동다시나 선화다실 전체가 같이 면사무소나 같이 어우러져서 이게 좀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우리 과장님 좀 찾아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드립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도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요. 저희 현장하고 같이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 여기서도 마을 축제 같은 것도 하고 있잖아요. 네네. 마을 축제도 시장까지 같이 어울려서 축제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제가 전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한 2, 3일 뭐 시장에서 이렇게 막 옛날 시장 같이 이런 조금 행사도 같이 추진해서 조금 더 시장하고 연계해서 활성화를 시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좋으신 말씀 제가 명심하고요. 그 부분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올 한 해도 고생하시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수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올 한 해도 그 적은 예산으로 많이 애를 쓰셔야 될 것 같은 상황인데 저는 이제 첫 번째 우리 그 도시관리 계획 재정비 용역에 대해서 이제 준비를 하실 때 네. 여기에 보면 추진 계획 속에 물론 무분별한 계획도 문제가 있겠지만 주민의 의견 청취라는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잖아요. 네.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도시 우리 그
지구 단위 계획 변경이나 아니면 이런 용도 지구의 이런 계획들은 주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부분들이 실은 많이 좀 청취가 돼야 되는데 예, 예. 과연 이 부분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얼마만큼 청취를 하느냐는 거는 좀 의문점을 갖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네. 한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뭐 영등 이동이나 그 상권이나 그다음에 또 다른 데 이렇게 그 몇 군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지구 단위 계획 변경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귀를 열어주시는 게 적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도시 자체가 지금은 살아날 수 있고 지금 현재 살아나는 것 같지만은 재정비 차원에서 본다라고 미래를 본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용역 속에 담겨져서 추후에 그 침체되지 않는 행위를 해야 되는 게 지구 단위 계획 변경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잘 청취를 하시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요. 예, 저희가 주민의견 청취에 대한 제도는 이행할 수 있게끔 돼 있는데 사실 이게 주민의견 청취하는 시기를 논하다 보면 현지를 다 조사를 익산 전역을 다 조사한 상태에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의견 청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나오고요. 빠르면 저희가 중반기 이후부터 주민의견을 최대한으로 수렴할 수 있게끔 저희 현장 조사를 빨리 끝내고 그걸 좀 추진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지금 말씀하신 지구 단위 계획은 개별적인 사항은 그 굉장히 좀 뭐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또 다른 관리 계획이거든요. 예, 영등 2지구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 별도로 검토가 필요하다면 그건 별도로 좀 추진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네, 이제 그런 경우에 아까 이제 의견 청취나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셨잖아요. 네, 실은 이제 그게 우리 행정에서나 공고를 띄우거나 했을 때나 우리들이 그런 부분을 알 수 있는 거고 네, 네. 우리가 그 공고를 보지 않으면 참여하는 기회가 놓쳐지거든요. 기회가.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은 동사무소를 선택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의견을 청취해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도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 청취를 모으시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제가 아까 우리 우리 신용원이 얘기하실 땐 부송사지구 궁동초간 그 네. 도로 확장 포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실은 맨 처음에 우리 행안부 장관님이 오셨을 때는 대단히 많은 예산을 주실 것 같이 네. 막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결국은 2억 원밖에 예산이 투입이 되지 않다 보니까는 지금 현재 거기에 과연 우리가 맨 처음에 10억에서 8억 원을 예상을 했을 때 하고 네. 2억 원을 예상했을 때 하고는 그 사업의 정도가 범위가 많이 축소가 되고 졸속한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이제 그쪽을 계속 들여다 보면서 느끼는 게 야 이거 2억 갖고 어떻게 할 것인가. 어제도 이제 어느 민원인이 전화를 하셨어요. 이제 뒤늦게 이제 아마 우리 전략사업 도시전략가에 연락을 하셨는가 봐요. 예산이 2억밖에 투입이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 돈 갖고 어떻게 할 거냐. 저녁에 전화를 주셨어요. 실은 이제 뭐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예산이 축소되고 하다 보니까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오히려 2억 원이라는 예산을 갖고 일을 하는 것보단 다른 방법을 좀 어떻게 선택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고 지금 현재 그 사업 계획서를 추진하고 계신다고 했었잖아요. 예, 그 계획서 자체를 저희한테도 좀 보여주세요. 어떻게 그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그래야 저희들이 시민들한테 행정하고 함께해서 그런 부분들을 모자라고 미진한 부분들을 서로 공유하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설계도 나오는 대로 좀 얘기를 좀 해주시면 예, 예. 감사하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설계를 좀 추진하고 거기에 대한 내용 나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찌 됐던 간에 그 도시 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는 한 번에 선을 그었을 때는 그 선이 추후에 다시 재차 반복되거나 예산이 낭비되거나 이런 경우를 없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갈 것이냐 조금 늦게 가더라도 대단하게 천천히 좀 꼼꼼하게 갈 것이냐는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뭐 우리 과장님이 긴급성하고 효율성을 따졌으니까는 우리 그 긴급성과 효율성을 어떻게 하면 함께 할 수 있는지 고민 한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영면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중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중대 의원입니다.
예, 오늘은 사실은 1년 예산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계획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그러나 오늘 계획을 잘 잡아야 또 1년 동안 네네. 모든 사업을 잘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17페이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에서 제가 한 꼭지를 좀 꼭 넣어야 된다 하는 부분이 뭐냐면 그 익산병원 뒤쪽에 있죠. 네네. 예, 그거 제가 한번 도로망 구축하려다가 1억 예산 세우고 이렇게 그냥 여러 가지 오해가 있어서 말았는데 이번에 이 계획은 10년 계획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이거 도시계획 계획을 꼭 집어 넣어야 됩니다. 그런 계획 있으세요? 우선은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별도로 면밀히 아니, 검토해서 주신 의견이 아니라 예. 과장님의 생각을 내가 문득 말에 답변을 하세요. 그런 계획이 있느냐? 예. 우선 신동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예전 과거에 저도 담당자로서 거기에 대한 개발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택지도 고려했던 사항은 맞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금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개발 방향이 있습니다. 그게 영등동하고 신동하고 마지막 지금 하나 남은 거 아닙니까? 네, 익산시에서 그렇습니다. 가장 흉물스러운 곳이에요. 네네. 난개발되고. 정원윤 시장도 지난번에 시민들과 대화해서 뭐라고 했냐? 그거 모 의원이 그걸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어서 고려했는데 이것만은 꼭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네. 그만큼 피로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본의원이 그때 당시에 뭐라고 하냐? 안 되면 도로망이라도 구워줘라. 난개발 때문에. 자, 그랬으니까 이것만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계획을 정확히 해서 좀 알려주셔야 합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이거 이번에 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지금 그 국민센터관 뒤에다가 그 커뮤니케이션 시설 지어놨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게 뭐냐면 아이들 청소년이나 어르신들의 생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생활 시설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어린이 시설이나 이런 것은 거기에 운영비는 누가 지급해 줍니까? 그 교육청소년과에서 별도로 공모 사업에 선정돼서 네. 거기에 따라 지금 현재 지금 그 업무를 용역으로 지금 수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으로? 예, 예. 용역 그게 위탁을 줬어요? 거기까지 제가 좀 자세히 그 교육청- 나머지 시설은 거기는 뭐냐면 누가 네. 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익산시가 다 돈을 전기요금을 보고 다 주더란 말이에요. 네네. 이 커뮤니케이션은 거기에 이제 어린이 시설, 노후자 시설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네네. 근데 거기 지금 하나 노후자 시설 들어가 있는 거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 전기요금이 얼마 나오고 있는지 아세요? 이번 달에도 50만 원 돈 나왔어요. 네네. 노인들이 뭘로 해서 그걸 50만 원을 갚으라고 50만 원을 나오게 그러면 이거 설계부터 잘못된 거예요. 뭐냐 판넬을 거기다 깔았어요. 네네. 이러다 보니까 계약 전력이 높으니까 쓰든 안 쓰든 그냥 돈을 이거 어떻게 그 사람들 50만 원 내고 지금 문 닫고 있어요. 네네. 어떻게 할 거예요, 과장님? 우선은 그 계약 전력에 대한 사항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전력공사하고 이제 과연 그게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다시 첫째적으로 한번 내가 검토해서- 요구하는 사항이 뭐냐면 판넬을 다 뜯어내세요. 네. 지금 경로당에다 판을 까는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니까 그 사람들이 엄청나게 불만이 많아요. 이거 국장님 이제 얼마 안 나오는데 이거 오늘 가서 정확한 대책을 세우세요. 하고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현장을 가서 보시고 지금 문 닫아놓고 있습니다. 전기요금이 경로당에 50만 원 나온다면 그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답변해 보세요. 계약 전력의 상한선이 어디까지인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어요. 그런 것 때문에 계약 전력을 낮췄어. 낮췄는데도 이렇게 나오니까 그 회장은 내가 이걸 다 감당을 못하니까 문을 닫아야겠다 이렇게 오고 주민들은 이게 노이자 시설인데 왜 당신이 닫냐 이렇게 하고 계속 마찰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이 노이자 시설을 시가 그 운영비를 줘야 됩니다. 이건 개인 쉽게 말해서 경로당이 아니에요. 익산시가 어르신들을 위해서 노이자 시설을 만든 거예요. 그럼 모든 운영 경비를 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저희가 이제
그 어느 일정 시설에 대해서만 국한할 수 없다 보니까 어느 시설이 아니라 그걸 경로당 시설로 보시면 안 된다니까. 이것은 커뮤니케이션 시설 안에 노유자 시설로 돼 있단 말이에요. 네네. 어? 네. 노유자 시설인데 이것을 그때 당시에 내가 이걸 싹 운영 경비를 다 알아서 하라 이렇게 하고 싶어도 경로장애인과도 일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지원을 받기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예, 예. 그 나머지 부분은 거기서 대줘야지. 전기요금도 지금 계량이 1인으로 돼 있어요. 공동으로 돼 있어서 나눠서 내는 거예요. 그 노인 양반들이 뭔 전기요금을 쓰겠습니까? 요즘 판넬을 쓰지도 않아요. 네. 한번 정확히 가서 보시라니까.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예. 이것은 지금 과장님도 다 이거 국장님 가세요. 예? 가셔서 이거 정확히 결시합니다. 이거. 아니 노유자 시설 만들어 놓고 사용을 못하게 하는 그런 법이 어디가 있어요 지금. 이걸 그리고 어쨌든 시가 이거 노유자 시설은 운영비랑 다 대줘야 됩니다. 이거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이것은 개인이 만든 경로당이 아니에요. 익산시가 노인의 생활, 청소년들의 생활을 만들기 위해서 도시재생 사업으로 커뮤니케이션을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그걸 익산시가 책임을 지고 운영을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자 여기까지입니다. 이거 확실히 해주셔야 돼요. 예. 위원장. 네, 박정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도시개발과도 전체 예산에서 물론 뭐 100억 따위 밑으로 떨어지긴 했어도 이제 사실은 뭐 사업 종료된 게 많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좀 전체 예산에서 내려온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시도비 따져보면 많지는 또 않아요. 뭐 한 40억 원 정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뭐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은 우리 의원님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도시개발 계획 지금 우리 중장기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정해진 예산 안에서 용역을 하는 앞으로 계획을 짜는 것은 아니잖아요. 익산시 미래 발전을 위해서 짜기 때문에 지금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많은 사업들을 발굴해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야죠. 앞으로 중앙정부에 계속적으로 요청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아까 우리 김수덕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금마나 이제 하면에 뉴딜 재생 사업들을 이렇게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보면은 대부분의 건축물에 국한돼 있어요. 많은 사업들이. 그래서 저는 도시재생을 하면은 건설국 자체가 부서별로 싹 거기에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로는 도로대로, 그다음에 뭐 교통은 교통대로,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주택은 주택대로, 그다음에 우리 도시개발과는 도시개발과의 역할들을 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비근한 예로 금마도 지금 농협 앞에 대나무가 꽉 절여 있는 그런 필지가 하나가 있는데 그 옆에 경운기센터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막 철새들이 내려와서 뭐 그런 철새 분변으로 인해서 악취가 굉장히 1년 12달 나는 부분인데 이제 거기는 도시개발과에서 손을 댈 것인지 아니면 뭐 문화유산과에서 손을 댈 것인지 생각하면은 문화유산과도 뭐 사업이 있어야 손대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개인 토지 사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도시개발과에서 거기를 조금이라도 땅은 못 사더라도 정비라도 어떻게 한번 해서 도시 미관 차원에서는 도시개발과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어떻게라도 토지주와 협의를 해서 대나무 숲을 좀 제거하고 거기에 주차장이라도 좀 해갖고 그분한테 좀 경제적이라도 좀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라도 좀 해서 전체적인 도시 미관을 좀 잡아주는 것이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는 금마는 지금 서동다실, 선화다실 이제 잘 해놓고도 거기가 개선이 되지 않으면은 정말로 아무리 양복 입어도 얼굴에 세수 안고 나가는 격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국장님, 과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우리 원님들의 질의가 다 마무리됐으므로 2026년도 도시개발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의하겠습니다. 정의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의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박정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하고 있는 담당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진준용 도로시설계장, 임대성 도로기반계장, 유수길 하천시설계장, 백승훈 하천관리계장. 지금부터 2026년 건설과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쪽 비전 및 중점 추진 방향과 43쪽 일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쪽 2025년 성과 및 반성입니다. 성과로는 시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을 통한 도농균형 발전과 소규모 주민수건사업 등 신속한 생활민원 처리로 주민생활 편익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하천 정비사업과 유지관리로 재해 예방과 안전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반성으로 사업 추진 시 토지 소유자 협의 지연 및 현장 여건 변동으로 사업 추진 시 일정이 지연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철저한 사전 점검과 토지 사용 권한 확보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9쪽 시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입니다. 사업 규모는 11개 사업, 연장 4.72km입니다. 공사 추진 5개 노선, 토지 보상 3개 노선, 실시 설계 3개 노선입니다. 추진계획으로 회전교차로 2개소와 어곶 부평간 확포장, 지방도 720호선 연결도로 확포장, 춘포 오룡선을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보상 3개 노선은 수용 재개를 병행하여 추진하고 실시설계 3개 노선도 신속히 마무리하겠습니다. 52쪽 서수평장간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입니다. 황등면 신길이에서 금마면 동고도리 구간 연장 14.19km에 대한 토지 보상입니다. 현재 209는 토지 보상을 완료하였고 109는 70% 보상이 완료된 상태이며 미어비 토지에 대한 수용 재결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내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53쪽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주민수건사업입니다. 소규모 주민수건사업 66건, 마을 안길 노후도로 정비 121건, 지역 밀착형 참여사업 9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4건 등 총 200건입니다. 상반기 내 사업 대상지에 대한 현지조사 및 설계를 완료할 계획이며 필요시 토지사용 승낙 등 관련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주민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54쪽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익산천 창평지구와 탑천 월화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익산천 정비사업은 금마면 신용리에서 춘포면 창평리 구간으로 현재 계약 심의 의뢰 중으로 행정 절차를 거쳐 5월경 착공할 계획입니다. 탑천 정비사업은 조달청 발주 의뢰 중으로 4월 중 착공 계획입니다. 토지보상 절차와 공사를 병행하여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여 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5쪽 삼북천 개선복구 사업입니다. 위치는 축청천 합류점에서 외돈교 상류까지 연장 2.5km 구간이며 사업기간은 2024년 9월부터 2026년 12월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335억 원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40%이며 우기철 이전 주요 공정을 마무리하고 계획 공정률을 80%까지 올려서 수해로 인한 피해가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56쪽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 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총 4개 사업으로 대조천과 연하천 정비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2026년 6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하고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연동지구 정비사업은 27년 6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며 함락지구 정비사업은 2월 중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57쪽 외두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성당면 두동리 외두제에서 두동천 합류점까지 연장 1.0km 구간이며 총 사업비는 51억 원입니다. 현재 보상률은 77%이며 미어비 토지는 수용 재결 계획입니다. 우기철 이전 공정률을 70%를 계획하고 있으며 신속한 사업 추진으로 농경지 침수 등 자연재해를 사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58쪽 만경강 친수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위치는 만경강 6개 지구이며 주요 시설로는 자전거도로, 축구장, 야구장, 족구장, 농구장, 인라인장 등이 있으며 이에 대한 제초 및 시설물 보수 등을 시행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억 7,600만 원입니다. 59쪽 금강 용안 생태습지 유지관리입니다. 금강 용안 생태습지는 67만 제곱미터로 축구장 1면, 족구장 2면, 관찰 데크 및 생태습지 6개소 등에 대한 유지관리입니다. 총 사업비는 2억 7,200만 원이며
하천 시설물 7개소에 대한 정기 안전 점검을 연 2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60조 하천 제방 유지 관리입니다. 지방 하천 27개소 189km와 소하천 62개소 102km에 대한 유지 관리입니다. 사업 내용은 하천 준설 및 정비, 제초 및 예초, 하천 시설물 정기 안전 점검 등이며 총 사업비는 20억 원입니다. 집중 호우 등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천 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26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테이블 내리고 앉아서 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건설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용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양 어고 부평간 도로 확장 공사 있죠? 네네. 예. 현재 2026년 예산은 2억 8천 편성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편성돼 있습니다. 이를 살펴보니까 그 현장을 가보니까 그 황포장 공사는 다 마무리된 걸로 돼 있는데 네네. 일부 포장하고 통신 시설 이게 예. 좀 안 된 걸로 돼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통행하는 주민들이 좀 불편함이 있다라는 민원이 좀 있었어요. 예. 이런 부분을 지금 어떻게 해소할지. 저희가 지금 그 지장전주 이설비가 없어가지고 그거를 먼저 좀 선공사를 시켰고요. 지금 예. 이제 금년 예산으로는 그 지장전주 이설비에 대한 그 비용을 지출하고 나머지 이제 미끄럼 방지나 기타 부대 시설 등을 통해서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네. 좀 조속히 마무리하셔서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당부드리면서 간단하게 질의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덕 의원입니다. 우리 춘포에 보면 오룡선 있어요. 아까 우리 과장님이 업무 보고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게 어떻게 되고 있나요? 올해 예산을 2억 세웠다고 들었는데 예. 올해 내년에 마무리 되나요? 지금 저희가 이제 일부 확폭을 해놓은 구간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포장을 하고 해서 통행을 하는데 그 잔여 구간이 지금 토지 매입이 안 된 구간이 좀 있습니다. 거기는 금년에 보상을 해가지고 금년까지는 이제 모든 구간에 대한 토지 보상을 완료하고 내년에 예산 세워서 전체적인 그 개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은 어떻게 올해 2억 가지고 예, 토지 보상을 한다고 토지 보상이 했고 저희가 됩니다. 5월달에 공탁금이 예. 5월달까지 마무리돼 해서 마무리되고 나면 예. 토지 보상해서 공사를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예. 왜 2억 갖고 가능해요? 예. 가능해요? 네. 저는 2억 가지고는 토지 보상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그 비용으로 금년까지는 지금 일부 옹벽으로 확폭을 해놓은 구간 네, 포장하고 나머지 구간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 공사는 올해 보상하고 바로 공사가 2억 갖고 공사는 못 가능해요? 들어가고요. 아니 그건 안 그건 되고. 아니잖아요. 예, 그건 네. 안 되고 잔여 구간에 대해서는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지금 2억 세운 것은 예. 토지 보상하는 거고 네. 이제 내년에 그러면 올해 보상하고 내년에 공사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시작해서 내년에 마무리 짓고 예. 27년도에 마무리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저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마무리 짓는다고 하니까 내년에 어떻게든지 예산 세워서 꼭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하천, 우리 지방 하천은 어떻게 되나요? 익산천이나 탑천 같은 경우는 정비가 잘 되고 있나요? 지금 예산을 좀 많이 익산천은 저희가 세워서, 이제 예. 준설 지금 일부 계획하고 있는 구간이 있고요. 네. 나머지 지금 이제 발주해가지고 하는 사업들은 저희들이 지금 용역이 맞춰졌거나 그 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이제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여기도 보니까 보상 추진해갖고 30년까지 2030년까지 탑천 익산천이나 탑천 같은 경우는 토지 네. 보상해서 추진한다고 했는데 예. 계속 예산은 계속 투입해서 계속 하고 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도비가 70%고요. 음. 저희 시비가 30%인데
이제 그 지방 하천 지금 요즘에 이제 하천 분야에 대해서는 행안부나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어서 예산 확보에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12 부담만 잘 되면 사업을 우리가 원활히 저번에 추진할 수 있을 것 12를 같습니다. 매칭을 못했어요. 그래서 네, 여쭤보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추경에 좀 확보를 해서 사업을 좀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새로 시작하는 한 해이니만큼 좀 열심히 해주셔서 이런 사업들이 가운데 가다가 이렇게 멈추는 일이 없도록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순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혜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올 한 해도 많이 애써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 우리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주민 수건 사업 그 부분이에요. 네. 이 항상 이제 제가 늘상 다른 과들도 말씀을 드리기는 하는데 지금 여기 예산이나 사업 내용을 봤을 때는 실은 이제 본 예산보다는 명시율 2월에 대한 예산이 더 많아요. 네. 총체적인 이유가 뭘까요? 우선적으로는 그 도비 조정 교부금이라든가 이제 3회 추경에 반영된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토지 사용 승낙이 좀 되지 않아 가지고 그거 지금 협의하는 과정에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그런 쪽이 좀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어떤 일을 할 때는 닭이 먼저인지 계란이 먼저인지를 좀 한 번쯤은 좀 생각을 해보거든요. 네. 근데 늘상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일단은 주민을 위한 개선 사업을 하는데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서 설계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이제 어떤 일을 하다 보니까는 주민들의 불편 때문에 난 이것 때문에 못한다 저것 때문에 하지 말아라고 하는 이런 일련의 일들도 있다 보니까는 예산이 적재적소에 제대로 쓰여지지 않아서 오히려 이 사업이 그 바르게 가는 게 아니라 맨 처음에 길을 낼 때 하나를 길을 냈다가 그 하다 보면 또 민원이 현장에서 있다 보면 또 옆가지에 길이 나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늘 이런 불편한 이런 일상에 있다라고 하면 계획 중에는 그냥 우리가 현지 조사 및 이렇게 이야기는 되어 있는데 진짜 실질적으로 가서 그 주위에 있는 민원인들하고 어떤 이런 부분들을 소통을 좀 하시는지 이게 계속 문제가 발생하는데 우리 과장님의 생각이 좀 어떠신가 싶어요. 저희도 이제 사업 현장에 가면 이제 최초 이제 민원인하고 뭐 통장님이나 이장님들을 이제 만나 뵙고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듣고 저희가 계획을 하는데요. 그 이제 그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어느 정도 그 사업 구간 내에서 다양한 이해관계, 이제 토지 소유주라든가 뭐 그 지역 주민들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이해관계들이 존재를 하고 그게 이제 진행하다 보면서 나오다 보니까 그걸 이제 전체적으로 처음에 다 계획을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이제 사업하면서 좀 최대한 빨리 그 정리를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토지 사용 승낙이라든가 또 해결이 안 되는 민원들이 좀 간혹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저희로서는 애로사항인데 하여튼 최대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제 여기 지금 뭐 보시다시피 그다음에 이제 소규모 주민 수건 사업 뭐 마을 안길 막 이렇게 하는데 조금 불편하더라도 시당초 맨 처음부터 사업 설명회나 이런 부분들이 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그런 절차가 조금 줄어들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 자체를 이렇게 세웠는데 사업은 누군가한테 다 필요한 사업이기는 하는데 그 중에서 몇 사람은 나는 이런 불편한 사업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민원을 제기하지 않도록 맨 처음부터 주민들의 그 생각이나 이해관계 이런 거를 조금 더 사전에 조사를 해서 일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요. 맨 처음에 불편해서 어렵다라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쉽게 가면 나중에 더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처음에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나중에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한번 고민해서 어떤 사업을 추진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 부분 좀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유념해서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정혜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중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네네. 계획보고인데 오산 면사무소에서 가스 충전소 간 도로 4차선 확장 그 건설까지 하죠.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는 아주 올라오고 있질 않아? 지금 이제 금년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아 가지고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확보 안 됐다 하더라도 네. 여기 계획서에는 올라와 있어야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그러잖아요. 그 굉장히 중요한 건데 네. 빠뜨려 버리면 안 되지. 네. 그럼 사업 자체가 없는 걸로 되잖아. 여기다 해서 이렇게 미확보인데 이걸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그런 계획북을 해야지. 그 굉장히 큰 사업인데 빠뜨리면 안 되죠. 네. 응? 네. 그러잖아요. 그거 신경 쓰셔야 돼요. 네, 과장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정대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과장님 그 서수평장간 사업비 지금 예정대로 되는 겁니까? 공사 네네, 말씀하시는 공사 거죠? 기간이나 좀 사업비 투입이. 지금 전체적으로 전 구간에 대한 그 공정률은 한 40%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토지 보상은 이제 금년 6월까지 해서 수용 재개를 마치면 보상은 전체가 완료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저희가 하는 사업이 아니라 이제 전체적인 공정은 아마 예정대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네, 그 사업이 좀 빨리 돼야 우리 그 사업이 이제 대체 우이도로 해가지고 영등동에 들어오는 그런 뭐 큰 대형 차들 같은 걸 대체 우회시키겠다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근데 지금도 그게 너무 늦어지는 것 같다는 의견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 너무나 이렇게 뒤로 처지지 않도록 좀 잘 챙겨주시고 209는 거의 지금 공사가 뭐 거의 멈춰 있는 것 같더라고요. 209도 토지 수용 다 6월이면 마무리됩니까? 지금 209는 토지 보상이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저희가 209는 지금 완료됐어요. 금년에 올리는 것은 109입니다. 109부터 공사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체적으로 그 토지 보상은 이제 원하는 대로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부가 안 돼 있다 하더라도 공사는 이제 전체 좀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꼭 그게 100% 됐고 안 됐고 해서 공사를 하고 못 하고 그 정도까지는 되지 않고요. 한 70% 이상 되면 공사는 그 현지 여건을 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09에서 토지 보상이 지금 지연되는 것은 개인 토지주들이 조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용까지 협의를 가게 되는 않고 거고. 있다는 네,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109가 공사는 먼저 해놓고도 지금 209는 다 100% 이제 토지 수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니까 민원들도 있고 서수평장간이 빨리 이제 그게 공사가 이루어져야 도심의 교통 흐름이 원만하다는 그런 민원들이 좀 크게 있거든요. 네, 그 부분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님들의 질의를 다 마무리했기 때문에 건설과에 대한 업무를 2026년도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주택과의 2026년도 저희 업무 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민경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상희 주거정책계장, 김혁주 공동주택계장, 고경희 공동주택관리계장, 고남수 건축허가계장, 석지연 건축신고계장, 김현수 건축물관리계장, 이상섭 하멸건축계장입니다. 26년도 주택가 소관 업무보고는 비전 및 중점 추진 방향, 일반 현황, 25년 주요 성과 및 반성, 26년 주요 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3쪽입니다. 비전 및 중점 추진 방향입니다. 26년도 주택과는 시민중심 주거복지 향상을 통한 주거 안정을 강화를 비전으로 2개의 전략 목표를 세우고 4개의 중점 과제를 정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65쪽부터 68쪽 일반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9쪽 25년도 주요 성과 및 반성입니다. 성과로는 청년 신혼부부 주거 사다리 구축 및 저소득층 주거복지 지원과 노후 공동주택 지원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토지 조성 및 노후주택 주거 환경 개선으로 살기 좋은 주거 환경 조성을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청년 신혼부부 정착을 돕는 든든한 지원군이자 실효성 있는 인구 유입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30대 인구 증가와 출생률 증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성으로는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예산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전북도에 예산 증액 건의하였으나 도비 매칭 사업으로
14개군 시군을 고려하다 보니 예산 확보가 어려웠습니다. 자체 사업 시비 편성에 대해서 예산부서와 협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6년도) 주요 업무 계획 및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73쪽 신혼부부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입니다.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에는 구입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구입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익산시에 주소를 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청년에게 24년 7월 1일 이후 주택을 구입 시 주택 구입자금 대출 잔액의 3% 이내의 대출이자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은 36억 편성하였습니다. 연내 신청 및 접수, 자격심사 등을 거쳐 반기별로 지급 시행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택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입니다. 익산시에 주소를 둔 무주택 세대인 신혼부부 청년에게 주택 전세 보증금 대출이자 3% 이내를 2차 보전으로 협약은행인 농협과 전북은행에 지원하는 사업이며 자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11억 편성되어 있습니다. 연내 신청 및 신청자 자격심사 등을 거쳐 분기별로 지급 시행하겠습니다. 74쪽 세 번째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입니다. 전북도에서 처음 시행하는 도비 40%, 세입이 60% 매칭 사업으로 익산시에 주소를 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청년에게 전세보증금 3억 이하, 전용 면적 85에 의한 주택 전세 자금 대출이자를 3% 연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한 사업이며 사업비는 1억 3,5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연내 지급 시행하겠습니다. 75쪽 주거급여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거가 불안한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주거 수준 확보가 가능하도록 임차료와 집수리 지원을 통해 쾌적하고 안락한 맞춤형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임차료 지원 사업은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수, 소득, 주거비 부담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있으며 예산은 207억 9,5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임차급여는 가구 기준에 따라 매월 20일 개인별 계좌로 입금하고 있습니다. 수선 유지 급여 사업입니다. 자가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하며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에 대하여 노후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 범위를 경, 중, 대로 구분하여 주택을 수선하는 사업으로서 예산은 17억 편성되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위탁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임차료 지원 사업과 수선 유지 사업을 연내 추진하겠습니다. 76쪽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만 19세부터 34세 이하인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에게 월세 지원을 통해 저소득 청년층의 주관정 도모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 본인 소득은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며 재산 기준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규모는 월 20만 원 한도에서 최대 24개월간 지원하며 사업비는 17억 6,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사업계획 수립 및 홍보하고 12월까지 지원 결정 및 지급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익산형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부적합 판정자인 청년 가구 소득 초과다 중위소득 130% 이하이며 재산 기준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규모는 월 20만 원 한도 내에 최대 12개월간 지원하며 사업비는 4억 원 편성되었습니다. 사업계획 수립 및 홍보하여 연말까지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77쪽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입니다.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에는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과 신혼부부 청년 공공임대주택 보증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은 무주택 저소득층에게 장기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을 무이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지원 대상 임대아파트는 영구임대아파트와 국민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사업 대상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공고 홍보하고 신청 접수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신혼부부 및 청년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은 관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미혼 청년에게 임대보증금을 무이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 대상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임대보증금 공고 홍보하고 연말까지 신청서 및 접수 지원 토록 하겠습니다. 78쪽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의 노후주택에 대하여 개보수하여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기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39호이며 호당 600만 원 이내로 총 2억 3,400만 원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익산 자활센터와 원각 자활센터의 위탁 계약 체결하고 있습니다. 3월에 사업계획 및 대상자 선정, 4월에 대행업체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연말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9쪽 주거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우시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가구의 주거환경 개선 서비스 지원 사업으로 단독 및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소규모 전기, 건축 설비, 소방 분야의 수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약 3억 3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1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연중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서비스를 추진하고 11월에 만족도 조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0쪽 모현 운암아파트 추진입니다. 모현 운암아파트는 92년 준공된 아파트로서 2014년 9월 11일 재난위험시설로 주민보호를 위해 긴급 대피 명령을 하였습니다. 모현 운암아파트 해결을 위해 2019년 5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공론화위원회를 6회에 걸쳐 최종 권고안을 22년 2월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공론화위원회에서 권고한 대로 민간 주도에 의한 재개발, 재건축의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 지원을 하겠습니다. 81쪽 노공동주택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의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인 단지 내 도로, 가로등 등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수선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이미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3년간 지원해서 제외된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총 44개 단지이며 사업비는 8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항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2월까지 신청서 접수 및 현장 조사 완료하고 3월에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 개최 및 지원 단지 선정, 4월부터 연말까지 보증금 결정 및 사업 착수 완료하겠습니다. 82쪽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농촌주택개량 사업은 농촌지역 노후주택을 개량하는 사업으로서 저금리 융자 지원하며 융자 조건은 연 2%, 1년 거치 19년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이 되겠습니다. 농촌 빈집정비 사업과 도시 빈집정비 사업은 1년 이상 방치된 농촌 및 도시지역 빈집 철거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슬레이트는 400만 원, 기타 지붕은 300만 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예산은 농촌 빈집 사업은 3억 3,200만 원, 도시 빈집 정비 사업은 6천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2월까지 신청서 접수 및 대상자 확정하고 3월부터 보조금 교부 결정 및 연말까지 사업 시행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83쪽 도시 및 농어촌 빈집 철거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년 이상 방치된 농촌 및 도시지역 빈집 철거에 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빈집 정비 등 경관 개선 사업이 행안부에서 국토부 및 농식품부로 이관되었으며 국토부 이관사업인 동지역 주거 상업 공업 지역의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을 철거 시 동당 2,400만 원, 농식품부 이관사업인 읍면지역 동지역 주거 상업 공업 지역 외지역을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을 철거 시 동당 1,600만 원 정도 지원하며 주차장, 텃밭, 주민센터 등으로 3년간 공공 활용하도록 하는 사업으로서 예산은 9억 7,6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연말까지 사업 시행 및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84쪽 범죄 취약지 내 빈집 정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익산 경찰서에서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고
도민 중심 지역 맞춤형 범죄 예방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창인동 일가 180의 15번지 일원의 빈집을 정비하여 주차장, 공공쉼터 등 주민 공동 이용 시설로서 3년간 활용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3억 원 되겠습니다. 1월 설계 용역 완료하고 11월까지 건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 주차장 조성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85쪽 불법 건축물 지도 단속입니다. 올바른 건축문화 환경 조성을 위해 매년 불법 건축물 단속 계획 수립과 적극적인 계도를 통해 위법 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점 단속 대상으로는 주요 도로변 등 건축물 위법 행위, 영리 목적의 기업형 시설물, 다중이용업소 등의 불법 증축 및 무단 용도 변경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별 담당대 및 상설 점검반을 편성하여 매주 2회 이상 순찰하고 불법 건축물 고발 및 이행 강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중점 지도 점검과 상설 점검반을 운영하여 수시 및 정기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단속 사항에 대한 자진 철거 계도를 등 행정 처분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가 소관 2026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테이블 내리고 앉아서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운데 마이크 꺼주셔도 되고요. 네, 마이크 좀 내려주십시오. 네. 네, 주택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미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민경수 과장님은 뭐 주택가에도 올해도 계셨지만 이 주택가 업무를 거의 달인이라고 표현해도 되죠. 아닙니다. 네. 과찬이십니다. 예. 그렇지만 다 모든 게 만족이 없고 또 우리가 항상 또 그 법에 맞춰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택가 주요 업무 계획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위원회 현황을 보면 예. 저희들은 요즘에 시민들의 이런 학력 수준이나 알고 있는 지식 수준들이 굉장하기 때문에 우리 행정의 공무원들은 더 많은 거를 우리가 습득해야 되는 거고 알아가야 가는 과정이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위원이 선정할 때도 거의 그냥 전문가의 수준으로 좀 그쪽에 깊이 관여하는 그런 분들이 좀 많이 계셔 주셨으면 우리 행정의 공무원들도 좀 업무하시는데 좀 더 차질이 없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 장부 말씀 하나 드리고 또 분쟁의 소지가 생기면 또 소송으로 해야 되고 또 행정적 낭비가 되는 거고 주민 불편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은 간단히 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자료 책자에 그 농어촌 빈집 철거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추진 계획에 보면 1, 2월에 수요 조사하고 신청 접수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예. 대상지 선정할 때 이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우선순위가 따로 있는 건지 10페이지인가요? 83페이지요. 83페이지. 네. 지금 저희가 이제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빈집이 그 앞에 보고 있다시피 스레이트하고 기타 지붕 단순 철거할 때 보조금 400하고 300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고 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도시 및 농어촌 빈집 철거는 이걸 이제 철거를 해서 주차장이나 그 쉼터 등을 활용해서 3년 동안 지상권을 설정해서 이제 활용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이제 스레이트하고 기타 지붕을 네. 이제 주력을 네. 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민원 같은 게 들어오면 이제 전체 철거 이제 위험하다고 이제 하루에도 이제 막 민원이 두세 건씩 들어오면 현장 가서 이 예산을 활용해서 네. 철거를 할 수 해서 주차장이나 활용할 네. 수 있으면 이걸로 지금 병합으로 지금 막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 그렇죠. 민원도 중요하고 예. 또 거기에 우선순위가 뭐 집을 너무 이렇게 주변 상황을 불편을 초래하면 그렇게 한다라고 돼 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또 질문 행정사무감사 때랑 질문했는데 주민들이 주차장을 많이 원한다고 하셨었잖아요. 예, 예. 이제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그 사후 관리는 우리 과에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만들었어요. 예. 주차장이나 뭐 텃밭, 주민쉼터를 만들어서 3년간. 그러고 나서 소유주 원상복귀 할 때 소유주한테 어떻게 해서 돌려주는 거예요? 저희가 원상복귀 이제 해서 그 줘요? 상태로 해주고 예. 저희가 소유주한테는 그 지상권 설정 그것만 풀어주고 있거든요. 아, 맨 돌려줄 때는 그대로 예. 돌려준다. 예,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이거 보니 아까 그 과장님 설명해서 우리가 이제 그동안은 행안부에서 이 일을 했었는데 지금 국토부로 이관이 됐잖아요. 예. 그럼 우리 관련 과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지침에 대해서 잘 숙지하고 있나요? 이게 지금 24년부터 했던 사업이라요. 네. 지금 숙지는 다 돼 있는 상태입니다. 네, 25년까지는 행안부 했고 지금 우리 예. 이거 서류를 보니까 26년에 지금 바뀌어가는 거잖아요.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주택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막 이렇게 수시로 국가에서 그 지원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제가 위원회에도 그렇게 말씀드렸고 이제 그 과정에 아까 설명 과정에서 그 안에 뭐 붕괴 위험이나 이런 부분이 있고 또 범죄의 온상이 되는 데를 구분해 가지고 빨리 조치하겠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네, 네. 예, 어쨌든 도시 미관상도 그렇고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공간이 마련되고자 하는 거잖아요. 네, 관련 과에서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민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우리 설명 잘 들었고요. 항상 고생하시고 우리 또 주택에 대해서 항상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주시는 부분들 다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페이지 77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공공 임대주택 임대 보증금 지원 사업이 있어요. 예, 예. 이게 우리가 이번에 26년도에 우리 수요조사 해봤어요. 그때도 이제 수요조사가 이제 할 수가 없는 것이 이게 이제 불특정 다수다 보니까 저희가 또 이제 예산이 지금 또 적다고 지금 의원님들도 지적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 한도에서 이제 신청 오면 오는 순대대로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기준을 1,000만 원으로 잡았었거든요. 이제 1,000만 원으로 잡고 이제 한 분이라 이제 적은 예산에서 한 분이라도 더 혜택을 주려고 1,000만 원으로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때도 이제 의원님께서 실태를 이제 할 수 있냐 아까 저희도 이제 알아봤는데 그게 이제 이게 그 LH하고 그쪽에 켜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적으로 이제 그 수요조사는 정확한 데이터는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아까도 제 반성에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제 도에다도 계속 이제 이게 지금 이제 업무보고 할 때마다 이제 예산이 적다고 계속 나오는 사항이라 계속 이게 너무 빨리 소진이 돼 버리잖아. 그래서 이제 올해는 추경에 이제 시 자체 예산으로라도 하려고 지금 예산부서고 협의를 해서 한번 더 추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워낙 과장님 잘하시니까 걱정은 안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좋은 사업들이 많은 분들이 이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건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청년들이 왜 혼인 신고를 안 해요? 그래서 왜 안 하냐고 여쭤봤더니 집을 장만하고 난 다음에 혼인 신고를 하겠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냥 살 때보다 혼인 신고 하는 것보다 그냥 혼자 살다가 집 먹고 난 다음에 혼인 신고하는 게 더 이득이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그죠? 그래서 왜 청년들이 혼인 신고를 안 하고 그냥 계속 혼자 살다가 집 얻고 집 장만하고 난 다음에 혼인 신고를 한다고 해서 그 집값 때문에 그러는 것인지 좀 이해가 안 갔어요. 저희가 이제 청년하고 신혼부부는 어차피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다 지원 사업을 하는데 이제 청년하고 이제 그 신혼부부는 이제 소득에서 이제 본인들이 유리하면
이제 결혼을 늦추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렇게 골라서 하더라고요 보면. 이게 정부에다 저한테 막 국회의원님한테 질의하라고 하고 시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떤 근데 이제 내용이어서 그 제가 정확히 파악이 소득이나 안 돼서. 이런 것도 네. 다 이제 그 보건복지부 사회보장대도 이제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이제 승인을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계속 이제 우리 그 청년 신혼부부들이 뭐 지원을 좀 더 늘려달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해서 저희가 이제 사회보장대고 협의를 하면 전국에서 익산시가 제일로 세서 이제 더 이상 안 된다고 지금 작년부터 계속 우리가 이제 더 올리려고 막 3% 4%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익산시에서 최고 높은 고지에 올랐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고 이 올해 초에도 이제 결정을 한번 하려고 했는데 화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젊은 청년들을 좀 만났는데 이 부분을 우리 뭐 시에서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우리 과장님이 내용을 좀 잘 알고 계시네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 올 한 해도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정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제가 어제 우리 과장님하고도 잠깐 통화를 하다가 제가 이제 말씀을 못 드린 것 중에 하나가 있긴 했었는데 그다음에 먼저 이거 하나 여쭐게요. 우리 어떤 사업을 할 때는 그 우리가 예산 대비했을 때 예산 대비 우리가 그 숫자를 늘리는 게 맞을 건지 예산 대비했을 때 조금 그 질적 향상을 높이는 게 맞을지에 대해서는 늘 고민을 하시잖아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주거 지원 센터 운영에 대한 사업 자체가 이게 시기는 몇 년 차 됐죠? 지금 한 5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5년 정도 됐는데 제가 이제 이걸 책자를 보다 보니까 825호에 딱 금액이 맞춰져서 딱 그게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그게 한 가구당 40만 원 기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씀인지는 알아요. 대략적으로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사업 자체가 15년이 됐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모든 것을 안에 있는 거를 다 그분들의 만족도를 높여서 집을 전체를 보수를 해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15년 된 사업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다라고 하면 지금 사업의 형태를 조금 좀 개선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부분은 저번에도 이제 의원님께서 네. 그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원래 이제 주거지원센터가 처음 시작했을 땐 주택 창의센터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우리 직원들이 보수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우리 직원들이 보수를 하다 보니까 그게 직원들 이 자체 기준이 우리 직원을 뽑아서 간단히 수리할 수 있는 것만 해주다는 취지로 이게 창의센터가 이제 그렇게 돼서 이게 의원님 말씀대로 전문적으로 하려고 하면 우리 직원들이 할 수가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직원들을 지금 이게 3팀씩 뽑아가지고 이제 간단히 보수할 수 있는 그 사업으로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한 집을 이게 뭐 몇백만 원 투자하면 그분들은 지금 뭐 저소득층이니 장애인 그 지원센 그 사업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걸로 추진해도 되는데 이것을 만약에 그렇게 그 의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확 늘리면 우리 직원들 이제 개편도 다시 이제 원천적으로 이제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지고지순하시네요. 사업 자체를 15년 동안에 그렇게 물론 이제 취지 자체나 이런 거는 이해가 가긴 해놨는데 근데 요즘 또 전반적으로 재료비나 어차피 인건비는 안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재료비나 이런 부분들이 실은 많이 올라가는 부분이긴 하는데 뭐 그게 그 재료비도 이제 30만 원에서 40만 원 올린 게 작년부터 올렸었거든요. 그래요. 아무튼 우리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끝까지 우리 그 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을 대상을 이분들을 위해서 이제 일을 하신다고 하니까 근데 이제 어찌 됐던 간에 저희 봤을 때는 좀 현실적인 감각이 가장 맞느냐 이 부분은 좀 고민해 보실 필요는 있고 근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해줄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이 정도 15년 사업 자체가 아직까지 계속 그 개선을 하지 않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는 또 다른 의미가 계시다고 하니까는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어저께 이제
그 전화를 하다가 민원이 들어와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고민하다가 전화를 드렸던 상황이었는데, 우리가 얘기할 때 항상 얘기할 때 그 허가를 내주는 기준과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내가 법적인 영역이 딱 거기까지입니다라고 하면 이게 맞는 건지라는 고민을 하는 거예요. 어저께 한 것처럼 우리 지금 부송동 그 거기 송정제 앞에 있는 다이소 건물이나 그다음에 노브랜드에 건물을 지을 때 화장실을 짓지 않아도 된다. 그게 법적 사항이 없다라는 이유로 그렇게 해서 화장실이 없어서 공원에 있는 화장실 그다음에 인근에 있는 그 건물에 들어가서 그런 부분들을 해서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상당한 그 불편함을 준다라고 하면 이 부분이 과연 맞았을까? 애시당초 맨 처음부터 그 허가를 내주는 기준이 이게 잘 된 건가라는 판단을 하게 됐어요. 고민하게 어제 되더라고. 그래도 이제 의원님 전화 네. 받고 제가 이제 허가 도면을 봤습니다. 근데 2층에 네. 남녀 화장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담당 계장한테 현장 가서 그 화장실이 제대로 있는가 확인을 지금 뭐 오늘 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 되면 본사 직원한테라도 얘기해서 공공시설로는 서비스를 하는 그 다이소나 노브랜드가 있는 화장실도 자기네 직원용으로만 쓰고 개방을 안 한다는 자체는 조금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일단 가서 현장 조사를 해서 이제 대체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 부분이 필요해요. 화장실은 있어요. 2층에 있더라고요. 있는데 왜 그 시민들한테 거기 그 그래서 이용자들한테 이제 화장실이 없다고 그 공원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하라 그러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동안은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썼는데 네. 화장실이 없다 보니까 이게 문제점이 이제 발생이 돼서 일단 저희가 이제 오후에 가서 건축주를 한번 만나서 이제 한번 타협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늘상 이제 느끼는 거지만 우리가 그 상생이라는 개념을 놓고 봤을 때 다이소나 노브랜드는 그래도 대기업 아니에요. 예, 예. 어찌됐든 간에 지역 상권을 조금 살리고 함께 병행하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우리가 보면은 노브랜드에서 그다음에 다이소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품들이 그 옆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하고 있는 물품들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그거에 대해서 지역에 대해서 전혀,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그 앞에 있는 주차 이 부분들도 실은 상당히 심각해요. 그러면은 대기업 사람들이 내가 이 지역에 와서 돈을 벌겠다라고 하면 지역의 주민들이나 이런 부분들한테 상생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을 마련하는 게 맞지. 어떻게 그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게 하는지 참 이해가 안 가고, 그래서 이거를 또 우리 행정에서도 검토를 하고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면 관리를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도 아무튼 우리 과장님께서 또 발빠르게 대처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오늘 가서 꼭 확인하셔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중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좀 궁금해서 이번에 올 예산에 보니까 노후공동주택 환경개선 사업이 1억 5천 분이 안 잡혔어요. 다른 데에 50% 깎였더라고. 예. 너무나 슬픈 일이에요. 이 가면 갈수록 익산시가 신동에는 공동주택이 약 익산시 전체 50%를 차지하고 남중도가 25%를 차지하고 이게 75% 신동 남중. 이거 누가 만든 거냐? 익산시가 시향연립이라고 그 다 그 증거예요. 이게 지어놓고 분양하고 지금 뭐냐면 환경개선 사업비는 150만 원을 세워놓고서나 이걸 어떻게 할지 10개 단지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걱정해요. 이거 추경에 예, 예. 이거 세우고 이 공주를 해야 됩니다. 저도 저 같이 좀 공주 좀 없이 대체 이거 못 살겠네요. 추경에 적극적으로 추경에 예, 한번 검토. 이거 좀 몽땅 좀 넣으세요. 이거 예. 세상에 어디 이런 수가 어디 있어요 이거.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신청할 사람이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제를 시켜요. 이거 넣어야 안 되니까 우선 시급한 데 제가 가서 보고 시급한 데를 우선 이런 정도는 한번 넣어볼 만하다. 이건 안 됩니다. 이게. 근데 위에 옥상에 가보면 집에 비가 들어가고 자기 집 안에 있는 것을 막 찍어가지고 나한테 가지고
막 비 새는 것을 동영상으로 찍어가지고 나한테 보시오.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과장님 다 잘하시는데 이것은 좀 약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알겠습니다. 추경에 한번 지금 우리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주택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오래 하셔갖고 심의 시하는데 이 예산부서가 말이야 형편없는 사람들이 이거 아주. 응? 이씨, 내가 지금 오늘 예산부서를 가려고 그래요. 당신은 배가 부르고 이게 부르자 계급이니까 남 배고픈 사람 모르고 그런 실정을 가지고 어디서 이게 장난하는 거냐고. 이놈 싹 반납하면 안 될까요? 과장님 이거? 봤나 보면 아 이런 돈 이런 이 좁게 이거 못 들어봐도 이거 무슨 애들 동양 주는 거예요 뭐요? 알았어요. 이거 추경에 한 10억 알겠습니다. 올리세요. 알겠습니다. 네, 막당 올리세요. 이거 의아지 이거 저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도 답답해서 이거 마이동풍인데 폭풍하니까 제가 다시 한번 하는 게 내가 이거 이 얘기했다. 아, 나 우리 주민들한테 말하려고요. 하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시달리니까. 네, 이상입니다. 네, 박중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73페이지 업무보고 자료 보면은 신혼부부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건 예. 정말 사업은 너무 좋습니다. 그렇죠? 네, 사업은 굉장히 좋아요. 신혼부부나 청년들 주택자금 대출 이자를 갖다가 시에서 또 지원해 준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면은 신혼부부 청년 주택 전세보증금 대출 이자도 지원해 주는 사업은 아주 좋습니다. 근데 이 사업의 근본적인 목적은 저희 의원들이나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신혼부부나 청년들이 우리 익산에 좀 잘 거주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일상생활을 잘 좀 지내고 또 익산에 좀 인구 유입도 좀 되고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 진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그래서 이제 전세금 대출 이자나 주택구임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데 저는 이제 궁금해요. 관외에서 이쪽에 직장을 잡기 위해서 익산에 직장을 잡기 위해서 신혼부부가 생기고 청년들이 유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출 이자든지 뭐 주택구입 전세 이자 보전을 해야죠. 근데 이제 그런 쪽의 확률이 몇 프로 되는가 궁금해요, 우리 의원들은. 지금 저희 데이터를 보면요. 네. 지금 대출이자 같은 경우는 관에다가 27%가 들어왔거든요. 아, 그럼 관리자가 27% 두는 것은 조금 익산이 좀 뭐 주택 시장이 좋아서 들어온 겁니까? 아니면은 뭐 어떤 그 근로 여건이 익산이어서 이제 또 이쪽으로 들어온 겁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네. 저희가 뭐 10년 전에 이제 익산에 아파트를 안 짓고 주변에 이제 인근에 이제 아파트를 많이 졌잖아요. 전주, 혁신도시나 그쪽에다 지었는데 이제 전주 같은 경우는 이제 아파트 값이 상승되고 익산은 또 아파트가 이제 많이 들어오고 우리 시에서 좋은 정책을 하니까 이제 출퇴근이 한 2-30분 정도 거리가 걸리니까 이제 그때 익산에서 나갔던 분들이 그 시세 차익을 이제 전주에서 내놓으면 한 2-3억이 나오니까 20-30분 또 요즘 교통도 잘 뚫려서 뭐 영무회담이나 그런 쪽은 뭐 군산이나 김제 그쪽에서 많이 입주를 하다 보니까 그런 요인 때문에 많이 들어온 것 같다고 저는 예, 그 판단합니다. 부분도 뭐 긍정적 시너지는 있는데 제가 또 어떤 얘기를 듣는군요. 농촌에 이제 신혼부부나 청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좀 농촌에 머물면서 더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거 지원을 이제 주택자금 융자 지원을 해주니까 부모들이 야 어차피 시에서 지원도 좀 하고 오니까 저 집 하나 내가 빚어줘서 사줄 테니까 그쪽 시내 나가서 살아라 차라리 그러면서 이제 좀 거기에 대한 그런 투자 개념으로 하는 분들도 의외로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농촌의 공동화도 좀 심화되는 것 같고 야 이게 참 좋은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이 부분을 갖다 재테크 수단으로 또 이용하는 분들도 없잖아 있더라 이거지. 그 말씀은 네. 이제 작년에 그 업무보고 때 네네네. 그 의원님께서 이제 그 말씀을 하셔가지고 네네. 저희가 올해 사업은 네. 지금 그 3천만 원 이하의 경우 부모 소득까지 이제 보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원천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려고 지금 그 무소득 3천만 원 이하의 경우 부모 재산을 보는 걸로 그렇게 이제 공고를 할 겁니다.
그러면은 저기 우리 관외에서 들어오시는 사람들도 그거 제약을 받아야 됩니까?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너무 또 유입하는데 어려움을 또 저희들이 벽을 만들어주는 격이잖아요. 근데 또 의회에서도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데 또 우리가 또 아니 관유자들이 지금 뭐 근무상 그 근로 여건에 맞춰갖고 근데 이제 이쪽으로 온다두고 하면은 청년이 그 소득이 3천만 원 이하 정도면 네, 관해자는 거의 없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네. 소득이 있는 이제 친구들이나 다 네, 거의 다 관해자. 우리 의원님들이 그런 부분들을 많이 염려에 두고 있으니까요. 예, 예. 과장님께서 현명하게 잘 판단하셔가지고 근데 또 주택 1년 해봐서 네, 네. 문제점이 생기면 네, 네. 내년에 또 다시 개선하겠습니다. 네, 네. 뭐 그 어떤 개인의 어떤 재테크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게 해주시고 청년이나 우리 신혼부부가 익산시에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잘 판단해서 업무를 좀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의원님들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과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익산시의 임시회 중 제3차 산업건설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